번호를 입력을 해라. 질문을 하라고 마음껏 활용을 해. 나는 뭐 내가 오늘 진도 나가면 매번 이게 오늘 6회차로 우리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 이제 진도 나가는 거에 맞춰서 과제가 나갈 거야. 그 과제 풀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 문자로 질문하면 돼. 뭐 문제에 관한 질문도 좋고 개념에 대한 질문도 좋고 필요한 거 뉴스를 보다가 그 뉴스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으면 그것도 대한 질문도 상관없고 뭐든 상관없어. 모든 질문을 해. 질문하게 되면 내가 뭐 바로 즉각 답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타이밍상 내가 뭐 술 마시고 있거나 퍼져 자고 있거나 수업하고 있거나 그러면 최소한 늦어도 24시간 내면 답을 줄게. 만약에 24시간 내에 답을 안 준다 그러면 이제 까먹었구나. 문자가 밀릴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치? 그러면 다시라도 잊지 마세요라고 다시 문자를 확인해주면 내가 바로 답을 줄게. 나는 장담컨대 문자로 질문을 하는 학생은 성적이 100% 좋아. 100% 예외 없어. 그래서 내가 가능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평상시에 좀 한두 문제도 푼다는 얘기니까 너는 100% 성적을 보장할 수 있다. 마음껏 촬영을 해라. 시간 구애받지 말고 새벽에 좋아라. 새벽에 뭐 문자 한다고 해서 예의 없다 그런 얘기 안 할 테니까 반드시 질문을 해. 단 문자를 질문할 때 첫 문자는 자기의 신분을 밝혀라. 자기 신분 안 밝히고 다짜고짜 질문하는 애가 있어. 옷이고 모르겠어요. 딱 한 애가 있어. 난 답을 절대 안 해줘. 그래서 너 누구니? 딱 물어보잖아. 그러면 비밀이에요. 그러면서 얘기 안 하는 놈이 있었고 정말로. 그렇지만 신분을 꼭 처음은 밝혀서 그 다음부터 내가 한번 겁쭉 이걸서 얘 누구나라고 하면 되기 때문에 처음 문자 볼 때는 어느 학원에서 무슨 수업을 듣는 어느 학교까지. 그래서 학교에 따라서 왜냐하면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정법이나 경제 같은 경우는 학교에 따라서 이제 편차가 좀 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학교는 요거까지 알 필요 없겠구나. 아니면 얘는 이런 내용까지 깊이 안 하겠구나. 내가 파악할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교, 그다음에 학원, 그다음에 이름까지 딱 해가지고 맨 첫 자기의 정체부터 밝히고 질문을 해요. 그리고 질문을 마음껏 해라. 시간 구애받지만 새벽 상관없고 내가 뭐 새벽 3시다 그러면 자고 있으니까 10분 내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자 일단 그렇고 일단 자기가 수능 때 정법을 선택할 계획이 있는 사람. 정법할까요? 되게 민망하죠. 왠지 정법하면 안 될 것 같은, 그지? 이제 이게 현실이야, 현실. 그지? 하물며 너 꿈이 뭐니? 로스쿨 갈 거예요. 너 수능 때 뭐 할 거니? 사문생은요. 이런 애들 대부분이죠, 그지? 너 꿈이 뭐니? 저 경제학 교수가 될 건데요. 너 수능 때 뭐 선택할 거야? 사문생은요. 그지? 다 그렇지, 그지? 이건 되게 문제가 많은 현상이야. 또 사문생이 만만한 과목이기도 하지만 정법 경제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그지? 기본적으로 경제는 왠지 숫자가 들어가니까 공포감이 있고 정법은 왠지 분량이 많으니까 또 공포감이 있어, 그지? 어쨌든 정법이 분량이 많은 것만큼은 사실이야. 자, 그래서 애들이 많이 선택 안 하는 것도 현실인데 정법이라는 과목은 경제도 마찬가지지만 외운다는 생각을 공부하면 절대 고득점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랑 수업을 이제 6회 동안 진도를 끝낼 건데 1학기 시험 범위 진도를 끝낼 건데 지금부터 마음가짐은 저거 성적 올려야지 이런 생각을 버리고 내가 뭔가 시사상식을 하나 알아가는구나 라는 느낌. 그런 생각을 해야지만 이제 나한테 관심을 갖게 되지. 저거 외워야 되는데 저거 언제 외우지? 그러면 공부 하나도 안 돼. 절대 못 외워. 외울 양이 너무 많아. 너희들 국사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 눌렀나? 눌렀어. 국사 공부할 때도 들을 땐 다 이해하고 재밌어. 근데 저거 언제 외우지? 라고 하는 순간 그럼 좌절하잖아, 그치? 그래서 국사는 항상 구석기 신석기에서 머물러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왕 들어가는 순간부터 막 머리가 베베 꼬이고 그냥 국사 포기하잖아, 그치? 마찬가지로 정치와 법은 외운다는 생각을 첫 번째 버려. 그냥 내가 하나의 시사상식을 깨우쳐가는구나 라는 것으로 이제 받아들여. 자, 그 다음 정법 같은 경우는 경제도 마찬가지지만 애들이 수능을 선택 안 했기 때문에 다른 사문생과 달리 학교 내신의 어떤 출제 경향이 수능하고 확 달라. 왜 그러냐면 사문생이냐 어차피 수능 때 볼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가르칠 수밖에 없어. 그치? 그런데 애들이 어차피 선택 안 할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내가 만약에 법학을 전공한 석탄 선생님이야. 근데 정법을 가르쳐.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자신의 지적 과실을 위하여 엄청나게 심화돼서 낸단 말이야. 그렇지 않겠니? 그치? 근데 내가 사탐 선생님인데 사회교육 선생님, 사회교육과 나왔어. 그러면 되게 표피적인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깊이 있게 낼 수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정법 같은 경우는 학교별 편차가 커. 편차가 크다고. 그럼 나는 뭐에 맞춰서 할 것이냐? 여기 보니까 중대국어 상당히 많은 것 같아. 아까 보니까 그렇지? 중대국어 같은 경우는 되게 내가 작년에는 중대국어 학생이 없었던 것 같아. 재작년까지 중대국어 오래 가르쳤니까 나 처음에 좀 보면은 중대국어 같은 경우는 되게 선생님이 시사에 관련된 한 문제 딱 평상시 가르쳐. 그래서 그거에서 뜻밖의 답변을 내. 땡뚱맞이 동안 내라는 경향이 있어서 학교마다 편차가 되게 크다. 그럼 나는 뭘 가르칠 거냐면 일단 내가 기본적인 것만 가르칠 수가 없잖아. 그럼 어렵게 가르치는 학교는 공부할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되게 지역적인 걸 다 가르칠 거야. 그래서 혹시라도 저건 우리 학교에서 저거는 안 가르칠 텐데 난 저거 관심 없는 거야. 나랑 관련이 없는 거야. 하고 전혀 무시하지 말고 다 들으라고. 들으라고. 알겠지? 그래서 나는 되게 지역적인 걸 가르칠 거야. 물론 내가 가르친 것 중에서 수능에서 안 나온 게 상당히 많아. 왜 그러겠어? 당연히 이 많은 분량에서 수능은 20문제를 뽑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매년 중요한 거에서만 낼 수밖에 없어. 나온 건 뻔해. 그런데 내신은 4번 시험이잖아. 4번 시험에는 한 학기에 25문제라서 하면 100문제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되게 지역적인 걸 낼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내가 선생님 내는 당연 뻔해. 내가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르치는 거는 저거 나한테 상관없을 거야 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아라. 절대. 꼭 기억해둬라. 내가 강의를 아마 대수동에서 정법 경제를 가장 오래 가르친 가장 늙은 선생님 중에 한 명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선생님들이 어떻게 할지는 보여.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믿고 따라와 주면 되겠어.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보면 너희들 정법은 여기 있는 애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아까 마찬가지로 수능 때 선택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첫 시험이 1년 내내 좌우해. 왜냐? 첫 시험 못 봤어. 그런데 첫 시험 못 봤으면 애들이 끝까지 갈 것 같아? 끝까지 안 해. 정법은 나랑 안 맞는구나. 그러면서 바로 포기해버려. 그래가지고 사문생님 같은 경우는 1, 2, 3등급, 4등까지 등급 컷이 별 차이가 안 나. 내신에서. 근데 정법은 1, 2등급하고 3등급하고 등급 컷이 엄청 차이가 커. 1, 2등급은 보통 이제 90점에서 형성되거든. 등급 컷이. 근데 3등급은 60점, 50점 확 떨어져. 만약에 너가 60점 맞았는데 3등급 나왔어. 너 그러면 기말고사 때 공부할까 안 할까? 안 해. 그치? 안 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그냥 다 안 해. 더 똑똑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등급 컷이 엄청 차이가 난다. 즉, 첫 시험에서 성적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 애들 1년 내내 포기할 가능성이 99%야. 예외 없어, 정말. 예외 있으니까 1%. 어쨌든, 거의 예외가 없어. 거의 예외가 없어. 그래서 첫 시험에서 어느 정도 성적을 잘 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부터 이제 수업을 되게 타이트하게 할 텐데, 지금 6회분 수업을 통해서 1학기 시험을 다 끝내려고 하거든? 근데 범위가 분량이 많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아. 그래서 되게 타이트하게 진도를 나갈 거야. 타이트하게 나갈 건데 포기하지 말고 쭉 듣다 보면 나중에 학교 수업할 때 크게 도움이 될 것이고 아마 학교 시험 직전에 한 2회차, 3회차로 해서 특강 형식으로 해서 수업 들었던 애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문제풀이 형식으로 아마 진행될 계획이야. 한번 들었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래서 정법은 대략 그런 것이고 일단 한번 목차를 봐보자. 목차. 자, 그래서 그렇다는 거 정법의 특징이 목차를 보면 상원도 그렇고 경주도 그렇고 대부분 다 이제 5단원으로 되는데 정법은 개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6단원이야. 6단원. 자, 보통 그거 딱 보니까 1, 2, 3단원은 정치 영역이지. 그 다음에 4, 5단원이 법이고 6단원이 국제정치, 국제법이야. 국제정치, 국제법. 그러면 이제 1, 2, 3단원의 정치에서는 뭐 통치기구가 어떻고 국회가 어떻고 헌법재판소가 어떻고 국민의 기본권이 어떻고 그런 게 이제 정치 얘기를 기본적인 총론을 하는 것이고 4단원은 이제 사법, 민법이지 민법 뭐 계약이 어떻고 손해배상이 어떻고 그 다음에 살다 보면 결혼도 하겠지 혼인이 어떻고 이혼이 어떻고 상속이 어떻고 뭐 그런 얘기 개인적인 얘기 배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5단원에서는 형법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처벌을 하는지
그다음에 노동, 일하다 보면 어떤 노동법을 적용하는지. 그게 바로 이제 5단원에 있는 사회법의 내용이고 6단원이 뭐 국제기구나 국제법, 이 국제법, 국제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1학기는 시험 범위가 어디느냐? 보통 1학기 중간고사는 학교마다 좀 편차가 있는데 대단원 2에 국회 또는 행정부까지가 보통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야. 그리고 이제 1학기 기말고사는 이제 3단원까지가 1학기 기말고사일 가능성이 크지, 그지?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어, 학교마다. 대부분 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목표를 어디다 하느냐? 3단원까지를 목표로 하는 거야, 3단원까지. 이거 쉽지 않을 거야. 나도 이거 뭐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정말 빡세.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3단원을 6회로 끝내는 거다. 엄청 타이트하게 끝낼 것이야. 자 그리고 이제 진도를 이제 지금부터 나가기 전에 이따가 뭐 주긴 하겠지만 과제가 2개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매번 할 때마다 나올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건 한 60문제 정도 돼. 60문제 정도. 이거는 오늘 진도 나간 부분에 대한 과제야. 60문제는 하루에 뭐 한 10문제 풀면 6일 되겠지, 그지? 14문제 10분 그지? 이거는 이제 안에 해설지가 따로 있어. 각자 해설지가 있어. 그러면 이제 풀고 체크하고 해결하고 이제 자기가 끝내는 거야, 이렇게, 그지? 다 풀었으면 다음 주 수업 오기 전날에 스스로 테스트를 보는 거야, 테스트. 왜냐면 수업 시간 테스트 보는 거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 그지? 그래서 각자 시간을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강남 지역에 있는 주요 학교의 내신을 모아놓은 거야, 기출, 그동안의 기출을 20문제. 그래서 20문제이기 때문에 1시간 30분 정도 재가지고 직접 풀어보는 거야. 이건 답지가 없어. 다음 주 왔을 때 나한테 제출하는 거야, 제출. 오케이? 제출해서 여기다가 이름 쓴 다음에 제출하면 내가 체크해가지고 딴하고 포털해가지고 성적 순위 해가지고 이제 뭐 어떤 가정 통신물 보내든 할 거 알겠지, 그지? 다음 주에 풀어오는 거야. 갈 때. 그러니까 이거를 다 꼼꼼히 풀었으면 이것도 안 풀릴 수가 없어. 오케이. 그래서 수업을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라는 거.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한번 해보자. 자 정치. 숨 쥐목 좀 해가면서 자 정치. 첫 번째 정치의 의미부터 봐야겠다. 의미. 정치가 뭐니? 정법을 선택할 유일한 학생. 정치가 뭐냐? 정치. 나란일, 그치? 나란일, 그치? 이것도 뭐 정확한 표현이야, 그치? 근데 뭐 정치는 다양하게 정치에 관심 있어야지 뭐 정치를 많이 하는 불구하고 정치가 뭐냐 그러면 딱히 한 말은 잘 못해, 그치?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정치가 뭐냐고 누가 물어본다면 이렇게 돼요. 일단 정치는 크게 좁은 의미가 있고 넓은 의미가 있어.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가 있어. 좁은 의미는 얘는 지금 나란히 즉 좁은 의미의 정치를 말하는 거야. 자, 정치란 정치인들이 하는 거지. 우리랑 상관이 없어. 정치인들이 뭐 선거운동하고 지들끼리 뭐 싸우고 이게 정치지. 우리가 뭐 친구랑 싸우는 거 이게 뭐 정치니? 그건 정치 아니야라고 그러는 게 바로 좁은 의미의 정치야. 그치? 그래서 너가 얘기하는 건 좁은 의미의 정치야. 그래서 좁은 의미의 정치는 정치인들이 정치 권력을 얻기 위해서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즉 선거를 통해서 획득할 수도 있지, 그치? 아니면 뭐 공무원 시험 볼 수도 있어. 아니면 임명장을 받을 수 있어, 그치? 여러 방식으로 획득을 해. 정치 권력을 얻으려고 해.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얻었으면 행사를 해야겠지. 뭐 재난지원금을 주네 만에 뭐 어디다가 뭐 도로를 만드네 만에 이런 거 다 행사잖아, 그지? 뭐 어떤 법을 만드네 만에, 그지? 즉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고 그 다음에 이걸 유지하려는 활동, 이것을 정치로 보는 게 좁은 의미의 정치야. 오케이? 자, 정치란 좁은 의미로 보자면 정치 권력을 획득, 유지, 행사하려는 모든 활동을 정치로 보는 거야. 그러면 넓은 의미의 정치는 뭐냐? 넓은 의미의 자, 정치는 정치인들만 하는 게 아니야. 일상에서도 벌어져 이거지, 그치? 일상에서. 만약에 우리 반에서 우리 소풍 어디 갈까라고 저렇게 뭐 토론을 하고 이제 뭐
뭐 논쟁하고 찬반하고 이것도 다 정치 아니니? 그치? 아파트에서 우리 뭐 차단기를 설치하는 많이 갖고 뭐 논쟁하는 것도 정치 아니니? 즉 정치라는 것은 모든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거야. 즉 그래서 폭넓게 정리하면 정치란 일상생활에서 어떤 갈등이 있으면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야. 즉 갈등 해결하는 과정은 다 정치로 보는 거예요. 갈등 해결 과정은. 그러면 갈등은 왜 발생할까? 갈등은 사회적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이야. 만약에 사회적 자원이 희소하지 않으면 싸울 일이 없어. 항상 뭐 대학 정원이 적으니까 그걸 누가 먼저 갖고 막 싸우는 거야. 그래서 갈등이 발생하는 거야. 만약에 정부 재정이 넉넉하면 뭐 재난지원금을 주내 만에 그거 왜 싸워? 그냥 다 주고 싶으면 다 주면 되지, 그지? 즉 갈등의 발생 원인은 사회적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이다. 즉 희소한 자원을 사회적 자원을 그러면 해결을 어떻게 할까? 분배해서 해결하겠지, 그지? 즉 넓은 의미의 정치란 희소한 자원을 권위적으로 배분하면서 해결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오케이? 즉 정치인들만 정치하는 게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지. 어렵지 않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시험을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온다. 예를 봤을 때 뭐 국회 입법할 때 법원에서 뭐 재판 이런 거 정치라는 얘기겠지, 그치? 이런 것만 정치라는 거야. 대통령이 어떤 결정, 뭐 도로 만들고 이런 것만 정치라고 보는 거야. 좁은 의미에서는. 그치? 그럼 넓은 의미는? 뭐야, 넓은 의미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치? 일상생활 정치라고 하는 거야. 그럼 시험자 어떻게 하냐? 이렇게 나온다. 좁은 의미의 정치는 넓은 의미의 정치와 달리 법원에서 판결을 정치로 인식한다. 맞아, 틀려? 틀린 거야, 그치? 법원의 판결은 둘 다 정치 보는 거지, 그치? 둘 다, 그치? 왜? 넓은 의미는 그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니까. 이해했지? 무슨 얘기인지, 그치? 넓은 의미는, 그래, 이것도 정치인데, 일상생활에서 시민단체들이, 이익집단들이 하는 활동도 다 정치야, 라고 보는 거야. 내용 이해했지? 무슨 얘기인지. 시험제 100% 이렇게 나와, 100%. 자, 그러면, 이제 정치의 의미를 봤으면,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관점 똑같아.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국가 현상설이 있고 그 다음에 집단 현상설이 있고. 자, 단어가 어렵지 않으니까 국가 현상설이란 이거예요. 자, 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라는 단체를 전제로 하는 거야. 국가라는 조직에서 벌어지는 작용이 정치야 이거야. 국가라는 조직에서 벌어지는 게 정치. 즉 그러면 국가가 없으면 정치가 없어 이거지, 그치? 그런 거야, 그치? 즉 국가 현상설은 정치를 국가를 전제로 하는 거야, 전제로. 국가가 없으면 정치가 없는 거야. 즉, 정치라는 것은 국가에서만 발생하거든. 즉 다른 사회 집단에서는 정치가 안 발생해. 즉 국가와 일반 다른 사회들은 기본적으로 달라 이거야, 달라. 즉 국가와 다른 사회 집단하고는 본질적으로 달라 이거야, 달라. 그지? 그래서 여기에는 정치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에만 정치가 있다 이거야, 여기는. 국가 현상설. 이해했지? 무슨 얘기지? 자 그러면 딱 들으니까 이거 뭐하고 똑같아? 좁은 의미 정치랑 똑같은 거야. 이해했어? 무슨 얘기지? 국가 현상설은 국가와 다른 사회 집단의 차이점을 강조하는 거야. 국가와 다른 사회 집단의 차이점을 강조한다. 오케이, 연결됐지, 그지? 어렵지 않지, 그지? 자, 그러면 집단 현상은 뭘까? 야, 뭔 소리야? 정치라는 것은 국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 정치는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집단은 발생하거든. 즉 국가와 다른 집단은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어. 즉 국가, 사회, 집단 이론론이야. 이론론. 얘는 이원론. 오케이, 어렵지 않지, 그지? 자 그러면 얘의 장점은 야 그래 맞아.
국가와 다른 집단은 다르지. 왜? 국가만의 특징, 고유한 특징, 공권력이라는 게 있잖아. 그럼 설명이 좋겠지, 그지? 하지만 국가 현상에 문제점이 있지. 뭘까? 뭐냐면 일단 야 그러면 국가라는 개념이 등장한 건 불과 몇백 년이 안 되는데 몇백 년 이전에는 정치가 없었니? 그때도 있었잖아. 그때 정치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즉 국가 성립 이전의 정치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힘들다는 거야. 어렵지 않지? 무슨 얘기인 거지? 단점. 자, 그러면 집단 현상은 어떤 문제가 있냐? 야, 그래, 맞아. 그런데 기본적으로 국가하고 집단은 기본적으로 다르잖아. 왜 그걸 차이점을 인정 안 하니?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지? 그러면 또 집단 현상의 단점은 장점은 뭐냐? 장점은 오늘날 다원화된 사회의 정치를 설명하기 유리하다는 거지. 그치? 국가 성립 이전의 정치도 설명할 수 있고 다원화된 사회를 설명하기 유리하다는 거야. 집단 현상은. 그러면 단점이 있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차이점을 인정 안 한다는 거. 이게 단점이지. 어렵지 않지, 그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좁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 현상설과 같게 보면 돼. 그 다음에 넓은 의미의 정치는 집단 현상설과 같게 보면 돼. 오케이? 그래서 시험제를 어떤 학교는 따로따로 두 문제 내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여기서 그냥 뭉뚱그려서 한 문제 내기도 해. 만약에 이걸 정확히 어렵지 않아요. 정확히 이해했다면 나는 내신에서 한 문제를 맞추는 거야. 확실하기도 하는 거야. 근데 맞춰 내는 문제니까. 자, 정치의 관점을 받고 그 다음 볼게 바로 이제 정치의 성격. 오늘 첫 시간. 근데 원래 1학기는 좀 재미가 없어. 왜냐하면 정치 파트는 너희들 관심이 없고 근데 2학기 부분이 좀 재밌지. 왜냐하면 너희는 언젠가는 결혼할 거야, 이렇게, 그치? 그래서 언제 결혼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내가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문제가 있지? 막 그런 거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내가 우리 엄마한테 상속 얼마 받을 수 있지? 막 그거 계산하는 정말. 그럼 이제 일상에서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2학기 부분은 좀 현실 가까운데 너희들은 정치 아직까지 관심이 없잖아. 그래서 약간 너희들하고 이제 관심 사이가 없으면 재미없을 수 있어. 어쨌든, 자, 성격. 그럼 성격에는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가능성 0.1%야. 하지만 그래도 봐야겠지. 일부 학교에서, 그러니까 특히 뭐 중대부고 같은 학교에서 가끔. 자, 왜냐면 중대부가 되게 생뚱맞은 거 상품 문제신데 중대부 항상. 자, 별거 없어. 야, 정치는 왜 발생해? 갈등이 발생하지. 갈등이 왜 발생한다? 희소한 자원 때문에 발생하지, 그지? 희소한 자원 때문에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지? 너 그 원자력 발전 찬성이야, 반대야? 원자력 발전. 핵발전. 솔직히 생각 없어? 핵발전 찬성 반대. 반대? 찬성해야 되는데. 핵발전 찬성 반대. 찬성해줘. 찬성. 근데 찬성 되게 많아, 오분이, 그지? 근데 그래, 그럼 찬성이면 너네 집 옆에 질까? 그럼 어떡하냐? 결사 반대하지, 오케이, 그지? 핵발전 안전하대, 그지? 수가 안전하니까 그 왜 위험하지도 않고 왜 반대해, 그러잖아, 오케이, 그지? 근데 왜 자기 집은 안 되지? 그렇게 그잖아, 그지? 웃기잖아. 결국 핵발전이 되면 어딘가에 져야 할 거 아니야, 그지? 오케이, 그지? 자기 집은 안 되고 남의 집은 항상 지래, 그지? 그렇게 안전하면 자기 옆에 져 되잖아, 그지? 안 된다잖아, 오케이, 그지? 결국은 핵발전은 뭔가 불안한 얘기잖아, 그지? 나도 솔직히 불안해. 거기서 나오는 그 방사능 물질 같은 거 어떻게 처리할 건데, 그지? 자, 여기서 보면 알다시피 이것도 정치가 얘기하는 거야, 정치가. 즉, 우리가 땅도 제한되어 있고 자원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찬반이 나올 수밖에 없어. 원자력 발전 찬반, 재난지원금 찬반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갖고 있다? 양면성이 갖고 있다. 양면성. 항상 양면성이 갖고 있다. 근데 이 양면성을 해결하는 건 그냥 나눠주면 안 되고 권위적으로 배분해줘. 권위적으로. 즉 이걸 권력성 그래, 권력.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양면성과 권력성이
시험에 나오더라도 이거는 주관식으로 아주 생뚱맞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정치의 성격 특징을 쓰시오. 양명성과 권력성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시문에 쫙 써주고 이제 뭐 성격이 다르다는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정치의 성격. 자, 그러면 정치의 기능 이것도 나올 가능성 희박. 정치의 기능 희박. 왜냐하면 내가 희박하다는 거는 전혀 안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낼 게 너무 많잖아. 너무 많기 때문에 이따위 거 내는 건 너무 아깝다는 거지. 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꼭 갈등을 해결하는 기능을 하겠지. 갈등 해결 기능. 갈등 해결을 통해서 질서를 유지하겠지. 질서 유지. 당연한 거야. 갈등 해결 통한 질서 유지. 그 다음에 정치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잖아. 그거지. 즉 시민의 정치 참여 기능.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규범적 기능. 규범. 좀 이따가 규범에 대해서 자세히 볼 텐데. 규범이 뭐야? 규범. 정해져 있는 거.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규범은 뭔가 해야 하는 것. 이거야, 그지? 지켜야 하는 것. 이거 규범이야. 지켜야 하는 것. 그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규범은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야. 해 나가야 할 것. 즉, 정치라는 것은 미래 비전을 제시해 주는 거야. 미래 방향. 즉, 오늘 지금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대통령 후보들이 막 공약 내세우잖아. 뭐 앞으로 어저께 보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탈모약도 이제 건강보험 해주겠다는 얘기 하죠. 그지? 그래서 1000만 탈모인들이 지금 난리 났다는 거죠. 그지? 탈모인들, 그지? 나도 그거 보면서, 어쨌든. 즉, 정치가 나의 미래를 바꾸는 거야. 앞으로, 그래. 왜냐하면 탈모는 일종의 병이잖아. 병이잖아. 그치? 그걸 건강보험을 해준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탈모도 국가가 책임져주는구나. 얼마나 좋아, 그지? 즉, 정치라는 것은 미래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거야. 미래 방향 제시. 여기서 셋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봐. 이 규범적 기능이에요. 규범적 기능의 뜻. 미래의 방향 제시 기능. 앞으로 어떤 사회를 하겠다. 그 사회가 내가 원하는 거 일치하면 그걸 찍는 거지. 규범적 기능.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이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중에서 굳이 보자면 국가현상설, 집단현상설이 있는데 갈등 해결 기능은 국가현상설과 연관이 돼. 왜냐하면 질서를 유지한다? 어떤 권위가 있어야 되거든. 그치? 그러면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건 국가의 본질적인 특성을 인정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국가의 현상설과 굳이 아직 이건 일부 교과서에 나왔어. 교과서 하나에 나왔어. 그치? 다른 교과서 안 나왔어. 참여 기능은 집단 현상설. 즉, 모든 사회 집단도 다 정치가 이루어져 이거잖아. 그치? 때문에 참여적 기능은 집단 현상설과 연관된다. 굳이 보자면 자, 그래서 정치의 기능까지 왔어. 정치의 기능. 자, 그러면 우리 심플하게 네 문제를 풀어보는 거야. 네 문제. 시간 많이 안 줄 거야. 문항당 1분에 딱 5분 줄게. 5분. 4분까지.
자, 같이 보자. 시간은 많이 안 줄거니까. 자, 그럼 과제를 해야 돼. 자, 초스피드로 풀어. 초스피드로. 딱 보니까 갑은 야, 학교 내에서 교칙을 개정하는 과정은 정치가 아니야. 즉 좁은 의미의 정치는 그지? 그 국가 현상설. 아니야. 교칙도 정치야. 집단 현상설이네. 자, 1번.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에 대해서 설명하기 적합하다. 집단 현상설. 국가가 없어야 되는 거니까. 2번. 국가와 사회는 기본적으로 다르다. 이건 뭐야? 국가 현상설. 그지? 국가와 달라. 3번.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찾아온 주제가 다양하다고 본다. 집단 현상설. 4번.